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컬럼 수모를 견디는 힘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 수모를 견디는 힘을 잃지 말고 정치적, 법률적으로 생존하는 것이다. 나는 수모를 견디는 힘이 모자라서 정치를 떠났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간 이재명은 수모를 견디는 힘이 뛰어나다.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힘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깻잎 한 장 차이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당하는 오늘의 수모를 견딜 힘이 그에게 있다고 나는 믿는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하는 조리돌림을 인간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견뎌내기 바란다. 정치인 이재명은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민망하다. 나는 요즘 강물이 맑으면 얼굴을 씻고 물이 탁하면 발을 담그는 식으로 산다. 이재명의 싸움을 논평할 자격이 되느냐는 힐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겠나. 누구도 이재명의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을, 역사의 진로를 한 정치인의 생존 여부에 거는 게 무척 불합리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역사가 늘 합리적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 이재명에게는 잔인한 일이지만 그 사람 말고는 누구도 그 짐을 질 수 없다. 그러니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잘 싸우라는 말이라도 건네야지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유시민, 우리가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법정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형사법정에 서거나 혹은 민사법정에 원고, 피고로 다투게 되면 무기 대등이에요. 서로 간에 같은 기회를 가지고 다투어야 돼요. 그런데 정치도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같은 무기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 무대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네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무기로만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게 불체포 특권 포기론이에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견뎌야지요. 다. 그거 못 견디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김어준,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라는 게 결국은 다 그 과정을 거쳤다? 유시민, 그럼요.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냥 민주주의 규칙이나 규범, 관습 이런 게 다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아수라판에 아니 상대방이 짱돌 정도 드는 게 아니고 막 잭스나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쇠스랑까지 다 동원해서 오는데 우리가 품격이 없으니까 품위 있게 국민을 믿고 판사를 믿고 양복 딱 차려입고 가서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수모를 통해 진짜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 수모는커녕 희화와 코믹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보수 대선 후보 1위가 있지요. 한동훈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보여준 장면은 빵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된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책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최근 본 사진 중에 가장 웃긴 설정샷입니다. 까만 코트 왼손에 걸치고 왼손에 두꺼운 빨간 책을, 그것도 제목도 잘 보이게 일부러 들고 가는 거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설사 비행기 안에서 보겠다고 해도 공항 검색대 통과하니 귀찮아서 책을 가방에 넣었다가 비행기에서 꺼내지. 아니면 저렇게 두꺼우면 전자북을 하던가. 누가 귀찮게 저렇게 밖에 한 손에 코트, 한 손에 책을 표지가 잘 보이게 입고 또 빨간 책을 들고 갑니까? 누가 봐도 설정과다 아니에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제목으로 사진이 실리기를 원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언론도 그걸 언급을 안 해서 제가 대신 한동훈 장관 의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을 쓴 사람이 투키디데스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흥 강국하고 기존 강대국이 갈등으로 전쟁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존 강대국 미국하고 신인 강국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있잖아요. 그 미중 갈등에 대한 고대 그리스 장군의 통찰을 배우고자
최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탐독하고 있다, 이런 사진 설명이 붙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섭섭하게 어떤 언론도 그걸 안 해준 겁니다. 왜들 그래요? 섭섭하게. 제가 대신 설명해드린 거고, 한동훈 장관은 중2병이 확실합니다. 누가 이렇게 설정샷을 합니까? 한참 웃었어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사진이라 구경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언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는 책이 투키디데스의 책이라네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최근에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다시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투키디데스의 함정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요. 일국의 장관님은 내가 이렇게 시의적절한 책을 본다 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다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기사를 냈다면 장관님께서 보도자료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기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장관들은 외국 가는지도 모르게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랬다면 언론들이 장관이 든 책의 의미를 알아서 보도해주기를 바랬을 텐데, 손에 든 책의 가치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을 일국의 장관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천공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의심받는 정권의 핵심 인물이 투키디데스를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지는, 하긴 여기까지 생각하셨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의 수준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국사와 근현대사 교과서를 읽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전공자나 물리학 또는 수학 전공자가 아니면 그리스 알파벳을 다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국의 장관님께서 사진에 보이는 그리스 문자를 다 알아볼까 싶기도 하니 말이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님께서 중2 수준의 현시효과, 노출 욕망에 시달린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게이하고 기괴하고 아름다운 분일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샛빙 원어책을 들고 장도에 오르시다니요. 그 책, 그거 인문학 천재 진해영 감사님이 도서관에 앉아서 꼬박 읽어도 사나흘은 빡세게 머리를 파묻어야 합니다. 나란 일 때문에 출장 가시는 님께서 잠을 포기한 채 비행기나 호텔방에서 열독할 만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출장을 가셨으면 국민이 바친 세금값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요. 2500년 전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야기가 시방 님에게 어떠한 영감으로 소비되어야 하는지 통료해야 되지 않습니다. 제 소견으로 지금 님에게 시급한 것은 읽지도 않은 책 들고 공연히 강남 돌대가리 학부형들 달뜨게 할 게 아니라 100여 년 전 안쪽에 우리 근대사, 일본의 침략과 수탈, 사륙과 관계의 역사, 우리 민족의 투쟁사를 읽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모르니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근현대사 1, 2권 푸른 역사 강추합니다.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시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미루는 재판 거래로 양승태를 기소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의 팀장이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지요. 지금 경정권이 아예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당시 수사팀장이자 현 정권의 2인자이자 법무부 장관인자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사책을 들고서 유럽 출장이나 가고 있으니 국사 교과서나 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기괴함을 보이는 또 한 명이 있지요. 자신의 혐의가 불기소 또는 무혐의 될 때마다 광폭 행보를 하는 김건희는 포항에서 대게를 들더니 이름을 붙이고 찜쪄서 포장해가는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의 희생으로 내놓으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이삭을 여호와에게 올리는 것을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니 수풀에 양이 있어 이를 번제의 희생으로 대신 올립니다. 산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는 인간의 오랜 종교행위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고대에는 인간을 희생으로 삼았음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희생제는 신에게 자신의 신심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니 산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는 인간의 오랜 종교행위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고대에는 인간을 희생으로 삼았음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희생제는 신에게 자신의 신심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니 희생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늦둥이인 이삭을 내놓으라는 여호와가 성경에 등장한 것이지요. 희생제는 보통의 제사로 바뀌었어도 제사를 올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제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포항 죽도시장에 갔더군요. 대게를 들고 상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고는 자신이 대게에다 큰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인격이 부여되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김건희도 이를 잘 압니다. 김건희는 큰돌이를 팔지 말라고 상인에게 말합니다. 그리곤 곧장 큰돌이를 포함해 대게 몇 마리를 쪄달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먹겠다고.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김건희는 죽도시장에서 대게를 제물로 삼아서 희생제를 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김건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랬다 해도 희생제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인데 김건희와 윤석열 뒤에는 천공이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에 윤석열 시대는 무속이 횡행했다고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식, 서울 맹학교 입학식, 포항시장 등을 3일 연속 찾았습니다. 표정은 밝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대게에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여유가 넘칩니다. 하지만 2월에는 여사님을 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검찰이 봐준 덕분이겠지요. 검찰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이어 아크로비스타 전세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매수 의혹, 코바나 컨텐츠 횡령 의혹 등에 줄줄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갖다 바친 무혐의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에 흡족하셨는지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대게에게 큰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팔지 마세요라고 친근감을 보이더니 이내 직접 구입해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게를 가져다 집에서 키울 건 아닐 테니 찜쪄 먹겠다는 말이겠지요. 국민들은 대게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찜쪄 먹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검찰이 무혐의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쉬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도이치모터스가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속임수가 넘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진실은 밝혀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경정권의 1, 2, 3가 자행하고 있는 온갖 기괴하고 창피하고 뻔뻔하고 굴욕적인 행태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 역시 경정권의 수모를 견디고 있지요. 새로운 미일제 식민지 속에 살지 다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지는 온갖 수모를 참고 견뎌내고 있는 이재명과 그 등 뒤에 동지인 국민에게 달렸습니다. 경정권 타도는 독립전쟁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